자, 이제 착오부터 하겠습니다.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멍청한 놈이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착오는 누가 나를 건드렸나요? 나 혼자 착각에 빠졌으니까 책임져야 되고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예외적 취소 요건을 109조에 써둔 거죠. 먼저 취소하려면 일단 법률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기 때문에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은 이제 취소하려는 자가 표의자, 착오자에게 입증합니다. 내가 법률적인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할 거야 라고 착오에 빠진 자가 입증하고 상대방은 너는 중과실에서 취소 못해라고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착오랑 의사표시를 착오한 거죠. 통기착오랑 다릅니다. 이 착오는 의사표시를 착오한 거죠. 예를 들어 말을 잘못했거나 글씨를 잘못 적었거나 그게 착오입니다. 근데 통기착오는 의사표시를 아주 잘 했지만 그 하게 된 동기 마음속이 착오입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토지 한 평 1,000만 원에 매매 잘했어요. 근데 왜 샀냐면 지하철이 뚫릴 줄 알고 안 뚫리게 됩니다. 매매는 아무 착오가 없지만 나 혼자 내 마음속이 착오였죠. 그러면 통기착오도 일반 착오랑 똑같이 봐서 원칙 취소 못하는데 취소하려면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어야 통기착오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기착오는 일반 착오와 차이점이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라 상대방이 모르겠죠. 어떨 때 내용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통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상대방이 알아먹었죠. 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통기착오를 오히려 상대방이 유발 제공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꼭 내 동기를 합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표시만 해서 상대방이 알아먹으면 되는 거, 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다면 되는 겁니다. 꼭 합의 요하지 않아요. 이제 착오 취소 요건에서 아까 이제 중요 부분 착오를 판단할 때는 우리 법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그다음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 있으면 원칙 취소 못하는데 예외적 판례가 있으면 잘 나오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라 이땐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판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다음 착오 효과 이제 착오는 아까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라 나쁜 놈이 아니죠. 그래서 착오 취소에서 상대방이 손해 입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109조는 임의규정이에요. 우린 착오 취소하지 맙시다라고 폐지 약정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다른 제도 관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착오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럼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습니다. 즉 갑부동사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 했는데 매매할 당시 우리 착오에 빠져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주고 위약금 약정했어요. 근데 우리 중도금을 제때 못 줘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죠. 누가 잘못해 해지했죠? 우리 잘못해서 해지했으니까 갑이 계약금 몰수합니다. 계약금 안 돌려줘요. 그러므로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손해가 생기죠. 그래서 해제 후 착오 이유로 취소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만장일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법원 판결도 없다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중도금 안 준 거 맞죠? 그럼 해지했잖아요. 해지는 소급비가 있으니까 이때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취소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우리나라 모든 대학 교수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법원은 있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내는 겁니다. 법원은 매매할 때 착오에 빠졌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중도금도 줄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판례를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결론을 내보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취해서
모의로 들을 수 있다. 그 다음 이 판례도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죠. 하자다본 책임은 계약법이 나옵니다. 착오는 민법 총칙이 나오니까 두 개는 전혀 별개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즉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통기착오는 자 아까 했습니다. 표시되면 되고 상대방이 유발 제공하면 돼요. 굳이 합의 필요 없다. 그 다음 이제 제목이 표시상 착오 그랬는데 이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기당해서 착오에 빠졌어요. 사기당해서 착오에 빠졌다. 그 원칙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하든 착오 취소하든 둘 중에 하나 원칙마다 원칙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 판례 외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할 의사였는데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표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제3자한테 속았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비통착사강이 비정상이죠.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고 사기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그러면 기망당해서 지금 착오에 빠진 거예요. 그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예외입니다. 여기는 불일치가 너무 극심해요. 기망은 아주 미미하고 불일치가 극심합니다. 신원보증 서류는 그냥 종이 한 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이 조각 한 장이에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거. 연대보증은 채무자하고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종이 조각 하나. 이건 집안 말아먹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너무 극심하죠. 이때는 이쪽으로만 가라 그랬어요. 불일치가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착오 취소만 따져야 되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지 말아 그랬어요. 그래서 애초에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만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착오로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 이 착오는 무슨 착오예요? 착오가 무슨 착오입니까? 제목. 그죠? 표시상 착오, 배상 착오. 그래서 이제 앞글자 신연착 이래 오세요. 신연착을 다른 말로 표시상 착오. 표시상 착오에 써놔요. 밑에 신연착이라고. 요즘 다른 입법 시험에서 그냥 표시상 착오 막 내버립니다. 그럼 이게 신연착이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 사기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표시상 착오도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표시상 착오도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시험에 나옵니까? 다시 시험에. 그래서 표시상 착오 신연착이구나. 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네, 다른 입법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사기 강박으로 갑니다. 사기 강박은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 110조 1항인데 법률 행위를 갑과 을이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근데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어요. 그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는 제3자가 사기 강박입니다.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매들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럼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제3자가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갑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자기가 매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당해서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 병이란 사람은 갑과 을 둘 중에 누구하고 친할 것 같아요? 마치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두 사람을 친하게 봐요. 만약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만들면 만약에 우리 자기가 매매 계약을 후회했습니다. 괜히 했어요.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이거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상대방 갑.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하면 상대방 갑이 손해보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어요? 상대방 갑.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을이 사기 강박 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별로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어요.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문입니다.
우리 만약에 병한테 진짜로 당했다 해보세요. 이제 진짜로 당했어요. 근데 갑은 매매할 때 을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을이 당했다는 걸 갑이 알까요? 상대방은 모를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봐요. 그래서 상소물을 원칙으로 봐서 취소할 수 없는데 참 특이하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에 따라 달려있죠. 그럼 상선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행위 책임 뭐라 했죠? 불법행위.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게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OX 뭐죠? X. 취소 못해도 저 썩을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죠. 대리인이 이쪽을 알아요.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이랑 당사자 간 사기강박으로 봐요. 갑이나 갑대리인 같은 놈이죠.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처럼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되면 틀립니다. 사기강박을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니까 얘가 왼손 오른손이에요. 왼손 오른손. 오른손이 사기강박했죠. 그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 수 넣으면 틀립니다. 대리는 1항으로 가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효과는 이거죠. 효과.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효과.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대리로 가는데 민총에서 대리는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민총에서 가장 중요하죠. 먼저 대리권 범위는 아주 쉽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줘서 병을 만나서 현명하고 팔았습니다.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있다. 이걸 가장 어렵게 이렇게 냈죠. 둘 중에 뭐죠? 그렇죠. 자, 을은 병에게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죠? 그러면 우리 병으로부터 대금 점유를 지급받고 그럼 병은 할 일을 다 했죠?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병의 대금 의무는 소멸합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죠. 그건 갑과 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이미 여기서 병은 할 일이 다 끝난 거죠. 소멸한다. 그 다음 이제 포괄적이 들어가 여기 앞에. 포괄적으로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기일, 날짜에 연기질 권한도 있다 그랬고, 다음 가서 매매하라 그랬죠. 해지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없다. 가서 계약하라 그랬지 누가 깨란 적 없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행위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하고 이용이나 계량은 자유롭게가 아니라 성질이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죠.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OX 뭐죠? X. 이게 있는가 아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 O죠? 그러기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이게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법조문이 내려냅니다. 이거. 이제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 각자 대리입니까? 공동 대리입니까? 깡패 X, 깡패가 아니라 공동이 아니죠.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다? 각자.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처럼 몰려다니는 거 아니고 혼자 다니고 혼자. 예외적 공동 대리합니다. 항상 시험 뭐 이것만 물어보니까 각자 대리. 깡패 아니다.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는 아까 대리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니까 다 대리인 기준인데 백사주 궁방만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착오에 빠졌는가? 대리인. 사기에 강박 당했는가? 다 대리인이에요. 오직 궁방만 본인입니다. 다음 복대리는 의의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건 자, 여기 보세요. 받침이 기역자입니까? 기역 다음에 니은이죠?
그럼 니은으로 바꾸면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를 딱 대리인으로 바꾸면 틀리죠. 그러니까 기억담이 뭐다? 니은 본자죠. 본.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죠?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그 보고 이제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하면 되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대리는. 그 다음 대리권 소멸은 아주 중요하죠. 대리권 소멸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사유 어떻게 외워서요? 본사, 대사, 성파, 장년정답이죠. 이거 장년정답. 한정 혹연 없습니다. 본사, 대사, 성파. 본인은 딱 한 개예요. 본인의 성년 혹은 개시하면 대리권 소멸합니까? 오히려 법정대리는 선임해야죠. 오히려. 그러죠? 그래서 본사, 본인은 딱 하나 사망. 그 대리인은 사망, 성년 혹은 파산. 대리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기 일도 못하는데 남을 대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리권 무조건 소멸시킵니다. 이건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인데 이무대리 소멸 사유가 있어요. 이무대리. 법률행위가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는 오직 이무대리만 나오죠. 법정대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무대리 특유한 소멸 사유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 철회했다. 이 두 개는 어디만 나온다? 이무대리만 나온다. 이무대리만. 법정대리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수권행위는 법정대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대리권 수여한 거죠. 수권행위가 법률행위죠. 두 개는 이무대리만 있다. 그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은 본사대사, 성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시면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시고 여기 관계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로만 알고 문제 안 풀어오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죠. 객관식. 틀린 지문이 섞여있어요. 네 책에는 틀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부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틀린 지문도 공부해야겠죠.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한 3교시나 할 건데 뭐 빨리 끝내서 시간이 남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가서 풀어보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이제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겠죠? 이게 없으면 행위 자체가 무효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자가 행위하더라도 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죠. 그래도 유효입니다. 그럼 결론.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로 갑니다. 무권대리 인실로 이제 꼭 사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아버지에게 X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아버지 이름 현명했죠. 현명하니까 이게 대리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본인과 상대방이 원칙 무효가 되는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최고권과 추인권과 거질권이 있어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읽으셨죠? 있다? 추인한 때부터 유효 틀립니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음 추인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갑, 무권들이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도 가능하죠. 악의도. 물어봤는데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발신주의. 민법의 모든 최고 똑같아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대로 있겠다. 같은 말이 이 원칙대로 있겠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추인으로 봐야 됩니까? 거절로 봐야 됩니까?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처리에는 의사표시 없애는 거죠. 이건 선의만 가능하죠. 처리하면 없앴으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누구만 가능해요? 선처리. 그럼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최악의 선처리, 최악의 선처리입니다. 무권 대리는 결국 다 무효가 되죠. 어떨 때만 유효가 되죠?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고 나머지는 결국 다 무효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네 가지 나오면 절대로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은 아까 소급에 있다. 그래서 같은 게 아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도
소급했다고 같이 했죠? 다음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행위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있어야겠죠?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추인은 단독행위예요. 그래도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면 상대방 동의 얻어야 유효고 동의 없으면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되죠. 갑의 X가 있습니다. 을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면 갑에서 평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럼 둘 간의 무효죠, 무효? 원인이 무효니까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근데 청한테 팔고 등기했어요. 그럼 이거 절대적 무효죠? 정도 무효가 됩니다. 청까지 왔거든요. 이제서 갑이 추인합니다. 그럼 갑은 셋 중에 누구한테 추인해야 돼요? 셋 다 가능하죠? 셋 다? 을한테 할 수 있죠. 무권들이 직접 상대방과 승계인에게 할 수 있죠. 즉 청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청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래서 추인은 셋 중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게. 갑이 아들에게 대리권 좀 없는데 아들이 병을 만나서 무권대리 했습니다. 이제 갑이 추인하고 싶어요. 추인. 갑이.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 얼굴 본 적 없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추인했어요. 그러면 을은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추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두 번째로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건 철회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게 본문이죠.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대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러나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네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없다니까 있다죠, 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 을에게 추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그랬죠? 단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란 말입니다. 단계가 달라요. 을에게 추인해도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단계를 잘 나누세요. 다음 거식 X가 뭐죠? 거식 X?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나와 언제? 상속. 죽을 때 저렇게 이혼했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X가 있는데 이게 갑부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X를 아들이 딱 한 명인데 대리권 준부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과 여행 떠났죠. 여행 가니까 그때를 타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서 병한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본인 갑은 추인권과 거절권 있는데 아버지가 여행 갔다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충격받아서 급 사망하면서 뭐라고 이혼했죠? 거식이 없다고 죽었다.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식이가 뭔지 궁금해 죽겠죠? 이게 뭐 싸가지 없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죽을지 몰랐어요. 아버지 거 다시 찾아야겠어요, 이거. 그럼 자기가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단독 상속받았으니까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은 거라 자기가 본인 갑 지위에서 자기가 무권 대리를 추인 거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절이 인정되면 유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추인이 유효니까 거절은 무효죠. 그래서 거절이 인정된다면 무효 주장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무효 주장 가능하게 되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점유했다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했더니 추인 거절할 수 있다 해서요, 없다 해서요? 없다. 네가 매매했잖아. 너는 추인을 해야지. 네가 매매해놓고 이걸 상속받아서 네가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반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 주장 안 되죠. 무효효과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송이 다지고 아버지온 알았죠? 거식이 없다가 뭐예요? 뭐든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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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로 끝납니다. 있다로 끝나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거식이 없다, 거거라, 거주를 못해요. 자, 거식이 거거라, 뭐다? 거주를 못한다. 그럼 무효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게 지금 지문이 5개 나와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지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이 5개에서 아직 이것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 5개에서 아직 이것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줄 잘 보세요. 실현치기 반한다 가로 안에 써있죠? 그리고 무효주장 X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밑에 마지막 칸이 써놓은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 보입니까? 몇 조다? 135조.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을이 무권대리였죠. 둘 간에 무효가 되는데 무권대리가 어떨 때 유효로 바뀌죠? 본인이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때 책임 내용은 둘 중에 누가 선택하죠? 상대방이 하죠. 얘는 지금 잘못했잖아요. 대리권도 없는 주제 대리행에서 잘못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해서 야, 너 엑셀을 팔았으니까 책임지고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해. 라고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근데 예외적으로 병을 포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포할 필요 없죠. 그때 책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효야 되는데 상소무효일 때 책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무효더라도 하필 얘가 제한 능력자예요. 와서 책임자라고 맥살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도 책임 청구하지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이의를 포할 필요 없을 때 그리고 이자를 포해야 할 때 두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 그래서 을이 대리권 없죠? 근데 자신도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잘못 없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즉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농지를 나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받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요. 작은 아버지가 야, 너희 아빠가 너한테 농지 팔라던데 팔아봐 라고 제3자에게 속아서 나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나도 몰랐어요. 그래도 무조건 책임져야 되겠죠?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본조가 이제 135조죠. 본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음. 이 대리권 없다는 거, 없음에 관해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가 제3자가 저기 A 작은아버지, 제3자 기명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이게 무과실 책임, 무과실입니다. 이제 표현대리로 갑니다. 표현대리는 당연히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가 시험에 나오죠. 이게 성립하려면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째, 기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걸 넘는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가 있고 표현대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절대 안 물어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결과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남 집안일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걸 내는 겁니다. 어떤 게 기본 되는가 이걸 시험에 가장 많이 냈어요. 기본 대리권은 우리 판례가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된다. 이게 지금까지 표현대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이걸 모르니까 표현대리가 어려운 겁니다. 이걸 알면 표현대리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뭇이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확률 거의 99%.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습니다. 확률 99%예요. 그래서 다 있다로 끝나요. 공포사항 권리도 될 수 있다. 법정 대리권, 일상하사 대리권, 여기 복인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파란색 글씨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가 그냥 무조건 맞았다. 무조건. 앞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다음 125 표현 대리권도 되고 129 표현 대리권 되고 심지어는 대리인도 아닌 사하자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된다. 우리 판례는 뭐든지 다 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무슨 판례냐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이제 우리는 대리권이 없죠. 근데 우리 대리권 소멸 후 병을 만나서 대리하거나 또는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에게 대리시켰습니다. 이게 여기에요. 을 대리권 소멸했죠. 복대리인 선임권 없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을이죠. 그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 정. 자, 그럼 우리 판례는 이제 대리권 소멸 후 을이 직접 하는 거나 대리권 소멸 후 한 명을 뽑아서 시키는 거나 그거 두 개 똑같이 봤어요. 소멸 후니까. 그럼 복대리인이 한 이 대리 행위가 원래 을에게 예전에 대리권이 있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있다면 병은 갑에게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근데 정의한 행위가 원래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대요. 그걸 초월했다. 그때는 이게 기본 대리권이 돼서 이제 권한을 놓은 편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외웠죠? 결론이 뭐라고 외웠어? 결론 뭐라고 외웠어요? 저 복표에 있다고 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들이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있다로 끝나요.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복권 팔죠, 복권? 복표 있다. 복권 팔잖아요? 복권. 지금 요즘 복권 사고 계세요? 심심하면 한 번씩 사보세요. 복권이 되든 시험이 되든 뭐가 돼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람 말이 아니라 복표했다, 이런 말이에요. 복표했다. 복권을 복표라 그러죠? 복권을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요? 복표랍니다. 사가지고 로또 1등 되면 시험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산내 로또 1등 돼버렸네? 그럼 시험 보실 거예요? 잘 찍었으니까 가서 찍어야지 합격할 거 아니에요. 로또 번호도 찍었는데 오지선다 못 찍겠어요? 가서 찍어서 싹 100점 맞아버려야지. 물론 떨어져도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로또 받았는데. 그냥 재미로 보겠지, 재미로, 시험? 아무튼 복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권한 논편들이 1번이 이제 이쪽이고, 2번이 여기입니다. 129조 표현대리권, 기본대권에서 권한 논편들이 정립할 수 있다. 이제 3번이 여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기본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해야 되는가. 이것도 불려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갑이 을에게 나에게 내 앞으로 등기하라고 등기 신청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줬겠죠. 그러면은 그 서류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겠죠. 그런데 등기소가 아니라 자기 채권자 병에게 등기해버렸습니다. 갑에게 하라는 등기를 병 앞으로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대물변제했죠. 그럼 을은 이거 할 권한 없으니까 무권대리라. 이것도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라 무효죠. 근데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해 왔으니까 유효로 바뀌면 좋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해봅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본인 갑이 무권대리를 책임지는 겁니다. 다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본인 갑이 무권대리를 이행하거나 책임지는 거니까 유효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논점, 을에게 일단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진 권리, 이거 공법상 권리입니까? 사법상 권리입니까? 공법상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사법상이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 이건 등기 공무원에게 청구하는 공법상 권리예요. 그럼 공법상 권리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습니까? 네, 뭐든지 다 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입니다. 그럼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결과는 안 물어본다 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 정답.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판단하는 시점. 뭐든지 대리 행위 당시, 뭐든지 행위 당시.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죠? 뭐든지 무권들이 행위 당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표현들이 효과가 있는데, 표현들이는 무권들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유권들이만 주장하면 무권들이 속하는 표현들이 주장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 과실상계 교통사고에서 나와요. 과실 6대4, 7대3 왜 나누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려고. 그럼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하는 겁니까? 아니죠. 무권대리를 아까 이행한다 그랬죠. 여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무권대리를 모두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본인 책임은 깎이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 병한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만큼 본인 책임은 깎이지 않고 본인은 무권대리 모두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대리처럼 유권대리처럼 계약을 이행하고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려면 행위는 완전 유효해야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일 때 표현대리랍니다. 행위가 유효여야 이행할 수 있죠.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 아니에요. 행위가 무효면 이행할 수 있나요? 무효는 이행할 수 없죠. 행위가 103조 무효 이행할 수 없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이행할 수 없죠. 기타 강행법규 무효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에서 행위가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률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정도 작년에 다시 나왔죠. 표현대리 아무튼 거기서만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효로 가면 무효는 나올 게 딱 두 개입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아까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 없습니다.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본다. 그럼 새로운가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같은 말이 처음부터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 계약처결 시 다 틀리고 그때부터야 맞았습니다. 아까 소처법 외웠죠? 소처법. 그 다음에 이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겠죠.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 얘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은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추인돼요, 안 돼요? 폭리행위 추인돼요, 안 돼요? 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폭리행위는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되겠죠? 무효를 이제 유효처럼 전환하는 건 허용해집니다. 절대 헷갈리면 되겠죠?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자, 취소할 행위는 일단 우리 시험범위 취소 사유가 딱 네 가지죠. 취소 사유, 제착사강, 제착사강.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선의3자 보호돼야 안 돼요. 절대적이니까 다 죽죠, 다 죽어. 선의3자 보호 안 되죠. 근데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라 선의3자는 보호됩니다.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그럼 취소하면 소급했다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만 남았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중요한데 소멸 사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인할 수 있죠. 이물한 내가 원해서 추인하는 겁니다. 즉 이 행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취소권 포기입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했어요. 근데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도 있고,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이 도가해버리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나오면 취소권 소멸한다. 여기서 추인 두 가지는 있죠. 이 추인은 언제 해야 되죠?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럼 취소 원인이 재착사강 그랬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예외가 아주 중요하죠. 예외. 누구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 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대리가 나왔단 말은 제한 능력이죠?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죠. 다시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은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미성년자 자신은 성년자가 돼야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은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부모님 미리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 행사기간은 자 추인할 수 있는 날 몇 년? 3년. 법률행위한 날 10년. 인자가 세 글자라 3년. 법률행위는 법자가 몇 글자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눈만 크게 뜨면 틀린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죠. 확정 유효입니까?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정 유효가 아니죠?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태를 불확정적, 유동적이라 했습니다. 그럼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 매제하겠죠? 그래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유효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법률관계가 지금 불확정이면 빨리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확정 상태가 먼저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먼저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다. 그럼 빨강색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이 파란색 나올 수 없어요.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면 유효가 되죠. 그럼 이제 빨강색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먼저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유효가 되는 건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무효가 되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시험은 셋 중에서 추인을 가장 많이 냅니다. 먼저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거꾸로 먼저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 취소했어요. 취소했다. 그럼 취소했죠. 그럼 소급에 무효가 돼서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추인할 수 없다. 미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어요. 근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추인 얘기 두 가지 서로 달라게. 자, 이제 법정추인입니다. 법정추인. 이제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 145조에서 법정추인하면 뭐가 떠올라요? 주청형입니다.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존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추인할 수 있는 후 그랬죠. 그럼 추인할 수 있는 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인할 수 있는 후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거죠? 취소원이 소멸한 후 그 말입니다. 이래야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존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다음 각후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시험은 법정 추인 안 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법에서 본다죠?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할 때는 추인되지 않는 거죠. 그럼 6개 중에서 자, 여기 1번, 3번, 4번, 6번은 취소권자가에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에도 추인이 되는데 여기 청구와 여기 양도, 청양은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지만 상대방이 하면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청양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취소가 끝났고, 그 다음 조건기한도 보통 거기서 다 정답 나오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근데 조건 기한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근데 제일 조건을 많이 달아요. 그러면서 이걸 포기하면 어떡 해요? 맨날 조건 달면서 맨날 걸죠. 뭐 해줄 거야? 그러고 뭐 해주면 해줄게 그러고 그래놓고 포기하면 어떡 해요? 오히려 남자들이 포기를 해야지. 오히려 이제 조건 기한은 일단 시제가 뭐죠? 시제? 그래 앞으로 미래죠? 앞으로 뭐 해주면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이라 유효, 무효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립해야만 공부하죠. 우리는 성립한 이후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둘 다 시제가 미래니까 속어봐요 그러면 틀립니다. 같은 말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법률행위 서초법 다 틀려요. 둘 다 소급표 없다.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교시 처음에 다 공부했죠? 1번 소급표. 다시 조건 기한은 둘 다 원칙 소급표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예외적 의사에 따라 소급표 있다. 세 번째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다고 1교시 했습니다. 그럼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죠. 기한은 장래 발생과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는 다 효력 요건입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어요. 기한은 두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시기, 종기 분류할 수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지 요건이라는 게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래요죠.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취한 때부터 그 자리에 아까 서초법 넣으면 틀리다 했어요. 그 다음 해지 조건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효력. 지금 무효예요. 근데 성취되면 효력이 유효가 되는 것이고 해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요. 유효하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무효가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효력과 연관이 있는 효력 요건이죠. 다음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것도 다 장래죠. 장래를 향해서. 다음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발생할 건 확실합니다. 이건 날짜까지 정확히 확정돼 있어요. 너 생일 때 선물 사준다. 뭐 크리스마스 딱 정해 있습니다. 불확정기한은 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럼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하니까 기한이죠. 조건하면 틀리죠. 근데 죽을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뭐다? 불확정. 그래도 죽을 건 확실하죠? 기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먼저 149조. 조건부 기한무 권리 똑같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또는 기한무 권리도 일반 규정행과 똑같이 처상보담 할 수 있습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시험은 틀리게 내면 처분할 수 있지만 담보로 할 수 없다 그래요. 틀렸죠? 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는 가등기 할 수 있죠? 정지조건부 권리나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다음 이게 조건기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기성은 이미 성취된 조건. 이거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정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요. 기성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고 이미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곱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가 유효.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조건 없는 무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입니다. 이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이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이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시험이 쉽게 내면 이렇게 냅니다. 지문이 짧잖아요. 지문이 짧아요. 이제 어렵게 내면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어렵게 내면. 지문이 길어졌죠. 그럼 자, 이 항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플러스 다음 정지조건 플러스 그럼 플러스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해지조건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기성조건이 해지란 말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 마이너스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정지조건 플러스 여기는 불능조건이 정지란 말이죠.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조건규란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입니까? 정지조건입니까?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기한이형, 그렇죠. 기한이형.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형 성적이 좋아요. 정지조건이라면 틀리죠? 우리 잠깐 우리 말장난, 자, 말장난. 여기 기한이죠. 조건이에요, 기한이요? 기한인데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사실 기한이라고 써놓고 조건 나오면 틀리지, 당연히. 그러죠? 기한과 조건 다르잖아요. 아니, 기한이라고 써놓고 조건에다 찍으면 안 되죠. 여기다 찍어야지. 그래서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하시고, 제한 능력자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